문제입니다. 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 매장을 해서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한다. 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온 집 식구들을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로서 모양을 새긴다. 삼국지 동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 공동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묘니까 당연히 이건 옥저에 대한 얘기겠죠. 옥저. 여러분 우리 문제 푸는 요령도 알아두셔야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한국사가 우리 5,000년 역사잖아요. 구석기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70만 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주로 앞부분에서부터 그 역사 흐름 순서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의 1번 문제는 항상 선사시대가 나오고요. 2번 문제는 거의 철기시대가 나옵니다. 1, 2번은 이거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 대한 얘기구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요 사만 요런 거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딱 알고 푸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뭐 작은 요령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 나라, 제가 22회 기출문제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이제 이런 경계는 지금 현재의 경계고요. 이 북쪽에는 이제 부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구려. 이제 정확한 이제 그 국가의 경계는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대체로 이 정도의 세력이 있었겠구나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저, 그리고 여기 동예, 여기 마한, 여기 변한, 여기 진한. 이 후에 신라, 후에 가야, 이제 후에 이쪽을 통일해서 백제,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국가들, 철기시대 여러 나라였을 때, 그러니까 초기 국가였던 시기에 이 국가들의 위치를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다 더해서 이 국가들의 특징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징을 제가 이 기출문제 해설에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오는 게 일책 12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법인데요. 고조선의 팔족법과도 굉장히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일책 12법이라는 게 이제 좀 최근에 좀 나오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게 있었어요. 순장. 무섭죠? 죽으면 같이 묻어. 노비들 아주 그냥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주인 죽으면 같이 묻혀야 돼요. 살벌합니다. 거기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국왕이 있으면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립니다. 나눠서 다스리는데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사, 출, 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대릴 사위제.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요. 옥저부터 말씀드리고요. 옥저는 또 뭐가 있었냐?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며느리제. 요거는 뭐냐? 대리사위제. 우리 지금도 대리사위 비슷한 거 있죠? 처가. 우리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처가 강제 처가살이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함익병 씨인가 뭐 나오고 막 그 연예인들 또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만기 씨도 나오고. 그 처가에 가서 일정 기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낳고 뭐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홀랑 열심히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이렇게 잘 키운 딸을 그냥 홀랑 데리고 와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 때문에 대리사위제라는 게 있었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 이건 뭐냐? 아예 여자를 어렸을 때 신부가 될 사람을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다음에 장성했을 때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리사위, 특히 이 대리사위는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하나의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조선족들 사는 곳에 가면은 아직도 그 남아 있습니다. 짐승들 오지 못하게 이제 약간 이렇게 털을 높여가지고 저장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동해 뭐 당연히 이쪽은 뭐 다 해산물이 풍부하겠죠. 해산물도 풍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게 있었어요. 책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책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다른 마을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만큼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세력들을 유지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동해를 형성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한테 다 흡수가 돼버려요.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마한, 변한, 진안 해서 3한이 있었는데요. 요 밑에 지역은 주로 이제 벼농사가 잘 돼요. 지금도 이제 이쪽 벼농사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죠. 전라도지대. 그래서 이제 벼농사가 주로 잘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도라고 해서 천군이라는 사람이 소도를 다스려요. 천군은 이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재정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 이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인데 이런 소도 지역은 신성구역으로 구분돼서 뭐 죄인이 들어가도 함부로 이제 잡지도 못해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변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명했냐? 특산물로 철. 그래서 이 철이 주로 뭐 수출되고 뭐하고 하면서 아주 그냥 고대 교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나중에 가야도 이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요.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고대의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그 제천 행사에 대한 그 제천 행사 명칭, 각 국가별로 이거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외우는 방법 아시죠? 그 부엉이와 고동은 동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부여, 언고가 아니라 영고, 고구려, 동맹, 동예, 무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예, 무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사마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5월, 10월에 지낸다 해서 뭐 계절제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청기시대 여러 나라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옥저의 결혼 풍속으로 민면일이제가 있었다. 정답이 되겠네요. 2번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이건 고구려겠죠. 고구려.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로 유명한 것은 동예였다. 동해죠. 동해에 대한 얘기인데 단궁 하면 뭐 짧은 활이겠죠. 짧은 활. 과하마, 과실수. 그러니까 과일나무 이렇게 낮은 거 있죠. 그 밑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말이에요. 조랑말 같은 거. 과하마라고 합니다. 반어피. 반어피는 바다표범이에요. 바다표범 가죽이죠. 피니까. 이런 게 특산물로 있었던 게 동예였습니다. 하나 추가해 두시고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게 한다. 이건 부여의 일책 12법입니다. 5번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케 한 건 동예의 책화입니다. 책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